첫 번째 정론 1심입니다. 이화영 재판입니다. 이화영이가 거의 20개월 동안 재판을 질질 끌다가 마침내 1심 판결을 맞았습니다. 검찰은 15년 구형을 했고 어제 재판부는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화영의 징역 9년 6개월. 이 판결이 난 순간 이화영이보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이재명이한테로 쏠렸습니다. 또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이화영이와 이재명이의 공모관계를 사실상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제 순서는 이재명이다. 이화영이보다 이재명이가 이 재판 결과에 따라 가장 큰 정치적, 사법적 타격을 받게 됐다. 이런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도태우 변호사하고도 한 번 더 짚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정근 실장의 백브리핑에서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이재명의 방북비 등을 대신 북한 측에 지급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는 겁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였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에게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화영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 이화영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외국환 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이재명과의 연결고리였던 사건이 바로 대북송금인데요. 이 대북송금의 경우에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또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면서 판결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방북비 대가로 북한한테 준 300만 달러 중에 범죄 혐의로 인정된 액수는 230만 달러입니다. 이 돈 230만 달러의 목적에 대해서 재판부는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방북 관련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며 사례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방북시켜주면 그 대가로 북측에다가 사례를 미리 줬다. 그런 사례금 쪽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혐의 사실이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재판부는 또 이렇게 해도 얘기했습니다. 만일 이화영의 요청으로 김성태가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이게 이제 이화영 측의 주장이었는데, 그렇다면 쌍방울이 갑작스럽게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쌍방울의 김성태가 반복적으로 이화영 피고인에게 스마트팜 대납을 이재명 도지사한테 보고했냐고 물었고 이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시하면서 이화영이가 법정에서 번복한 이재명 도지사에게 쌍방울 대납을 보고했다 안 했다 이 진술에 대해서는
했다 안 했다고 판단하지 않겠다. 왜?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태의 행동 동기로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게 이재명이가 기소된 사건이 아니니까 이재명이한테 보고 받았는지 어쩌는지까지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재명 사건은 다시 기소해서 이 재판부가 다시 맡든지 다른 재판부가 맡든지 그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연결되어 있는 이화영이의 범죄 혐의는 다 유죄로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느 재판부가 다시 이 사건 관련된 이재명의 재판을 하더라도 이번 재판부가 판단한 그리고 판시한 이화영에 대한 유죄 부분을 참고해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화영이가 9년 6개월의 중형 유죄를 받게 된 것은 사실상 이재명에 대한 중형 선고와 똑같은 것이다. 그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이 화영이 측의 변호인단이 방방 뜨고 있습니다.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인정 못할 거 왜 재판받았어 그럼? 이건 도둑놈이 유죄 때린 판사한테 나 판사 인정 못하겠다고 떠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화영이 측의 법률 대리인 중에 김광민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변호사죠. 이 자는 재판 후에 SNS에 딴 글을 쓰지 않고 쌍시옷하고 비읍자만 딱 써서 올렸습니다. 쌍시옷과 비읍. 뭐겠습니까? 욕설을 암시하는 겁니다. 야, 이게 변호사가 자기가 재판에 졌다고 판사한테 이런 식으로 진짜 막 나가는 자들입니다. 쌍시옷 비읍. 네티즌들은 욕한 거냐? 한심하다. 죗값을 받아라. 이런 반응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이화영 1심 선고 유죄 중형 내용을 듣고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놀라서 대북 송금 관련, 그러니까 이 사건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에 당정을 모으기로 했답니다. 황정화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진행되고 당 차원의 대응은 또다시 논의하겠다. 민영배라는 자, 필요하다면 몇 개라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탄핵 같은 국회 갈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이화영 재판에 선고가 내려진 바로 그 시간, 이재명이는 또 다른 사건,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이화영에 대한 9년 6월 중형 선고와 또 이재명 방북비 살해금으로 돈을 줬다는 것이 인정된 이 재판 결과를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이재명이가 전에 받았을 겁니다. 재판 중에 잠깐 휴정이 있었는데 이재명이 측의 변호사들은 다 나갔는데 이재명이는 나가지도 않고 법정에서 한 5분 뭔가 이 SNS를 열심히 쳐다보고 재판이 다시 개정되자 한 5분 동안 의자에 뒤를 몸을 기대고 눈을 질끈 감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 5분 이재명이가 뭘 생각했을까? 쌍시옷 비읍만 계속 되뇌었을까? 아,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자포자기했을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잠시 후 이종거 실장 모시고 자세한 분석 듣겠습니다.